공원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을 높여서 공원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원가, 이 레스토랑에서 잘하는 것이 어떤 메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종사원들이 모두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메뉴만 찾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약제로 변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난번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개념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가상의 메뉴와 또 가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실전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각 메뉴별로 분석을 해서 원가율과 또 판매 가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원이익을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매출액을 분석을 해서 평균 메뉴 판매량과 또 평균 공원이익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메뉴 엔지니어링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각각의 메뉴들이 어느 분면에 위치하는지를 찾아내서 메뉴별 개선 계획과 또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마케팅 플랜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메뉴 엔지니어링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상의 메뉴와 가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실전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파니니 샌드위치, 블루베리 팬케이크, 에그 베네딕트, 또띠라 롤, 프렌치 토스트, 치즈 오믈렛, 스트립 스테이크, 이렇게 7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봤을 때 이 레스토랑은 브런치 레스토랑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니니 샌드위치 경우에는 4,700원이 원가고 판매 가격이 15,000원이니까 원가율은 31%입니다. 공원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제외하니까 1,300원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 팬케이크는 4,500원이 원가고 12,000원이 판매 가격이며 원가율은 38%입니다. 그리고 공원이익은 7,500원. 에그 베네딕트는 2,500원이 원가고 판매 가격이 9,500원, 그리고 원가율이 26%입니다. 공원이익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스트립 스테이크를 봤을 때 원가율은 47%입니다. 그리고 공원이익이 10,000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율이 30%에 가까우면 적정한 원가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원가율이 가장 낮은 것을 봤을 때는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26%인데 공원이익은 7,000원입니다. 스트립 스테이크가 원가율이 가장 높은데 47%,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런데 공원이익은 10,000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레스토랑에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것은 원가율이 높은 스트립 스테이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들은 어디까지나 실현되지 않은 공원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매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분석은 연 단위 또는 6개월 단위, 분기별 또 월 단위로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설명에서는 월 단위 분석을 했습니다. 한 달간 판매된 메뉴들을 살펴보니까 파니니 샌드위치가 680개, 블루베리 팬케이크 730개, 에그 베네딕트가 780개, 또띠라 롤이 450개, 프렌치 토스트가 900개, 치즈 오믈렛이 820개, 스트립 스테이크가 380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총 판매된 수량을 살펴보니까 4,740개의 메뉴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판매량을 살펴보니까 총 4,740개에서 7개의 메뉴가 이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7개 메뉴로 나누어지게 되면 677개가 바로 평균 판매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공원이익을 보기 위해서 전체 이익에서 총 판매된 메뉴의 수로 나누어지게 되면 평균 메뉴별 공원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 이익은 3,493만 4천원인데, 그래서 3,493만 4천원에 4,740개의 메뉴로 나누어지게 되면 7,370원이라고 하는 평균 공원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 분석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선호도와 평균 공헌 이익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고객 선호도는 평균 판매량인 677개가 되었고, 그리고 평균 공헌 이익은 7,370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위한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Y축에서는 매출을 중심으로 놓고 X축에서는 공헌이익을 중심으로 놔서 니은자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평균 판매량을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평균 판매량이 677개니까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Y축으로 선을 긋게 되면 이 위쪽으로는 평균 판매량보다 많이 팔린 메뉴들이 위치할 것이고, 아래쪽으로는 평균 판매량보다 낮은 메뉴들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균 공헌 이익의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죠. 여기서 Y축으로 선을 하나 그어보게 되면 다시 Y축에 선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는 평균 공헌 이익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메뉴들이 위치하게 될 것이고, 왼쪽으로는 평균 공헌 이익보다 낮은 메뉴들이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메뉴별로 4개의 분면에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니니 샌드위치는 680개가 팔렸습니다. 그러면 평균 판매량보다 약간 높으네요. 그죠? 그런데 공헌 이익은 1,300원이기 때문에 바로 평균 공헌 이익보다는 높은 이곳에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선을 그어서 위치하는 지점에 점을 찍게 되면 바로 스타 메뉴로서 이 부분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블루베리 팬케이크는 730개가 팔렸네요. 이 블루베리 팬케이크는 평균보다는 많이 팔렸고 7,500원이 공헌 이익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블루베리 팬케이크가 위치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역시 스타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780개가 팔렸는데 677개보다 또 윗부분에 있네요. 그리고 공헌 이익은 7,000원이니까 평균 공헌 이익보다 약간 낮은 위치인 플로어 호스 메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또띠라 롤입니다. 450개가 팔렸는데 평균 공헌 이익이 6,800원이니까 바로 이 도그 메뉴에 들어가겠네요.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프렌치 토스트입니다. 프렌치 토스트는 900개가 팔렸으면 평균보다 아주 많이 팔렸네요. 바로 요 위치가 되겠고, 그리고 공헌 이익이 5,700원이니까 평균 공헌 이익보다는 낮은 위치인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 호스가 되겠습니다. 치즈 오믈렛은 820개니까 평균보다 많이 팔린 이 자리에서 또 공헌 이익은 5,500원이니까 이 선이 만나는 이곳이 바로 치즈 오믈렛 위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립 스테이크는 380개니까 평균보다 아주 적게 팔렸네요.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헌 이익은 10,000원이니까 평균 공헌 이익보다 많은 바로 이곳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 메뉴 모두 4개 분면에 다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떤 메뉴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뉴들을 엔지니어링 매트릭스 위에다가 모두 위치시키고 나면 지금부터는 이 메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각 레스토랑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분면에 위치한 메뉴들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즈 오믈렛과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에그 베네딕트는 플로어 호스에 있기 때문에 이 메뉴들은 많이 팔리긴 하지만 이윤이 평균 공헌이 낮아서 이 레스토랑에서는 판매는 잘 되지만 힘든 메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메뉴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즉 대중화되어 있는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중화요리집으로 말한다 그러면 자장면 같은 이런 메뉴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메뉴들의 공헌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면 가장 쉽겠지만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레스토랑으로 고객을 뺏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헌이익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격을 높여서 공헌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원가를 낮추어서 공헌이익의 폭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렌치 토스트, 치즈 오믈렛, 에그 베네딕트 모두 계란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메뉴들입니다. 이런 메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란을 도매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통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도매상을 통해서 계란을 구입하고 있다면 유통 과정을 줄이고 직접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량 구매를 권해 볼 수 있습니다. 프렌치 토스트, 치즈 오믈렛, 에그 베네딕트가 이미 많이 판매되는 메뉴들이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통해서 가격의 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세트 메뉴를 개발해서 이익 구조를 변경시켜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즈 오믈렛, 프렌치 토스트, 에그 베네딕트에다가 샐러드를 포함해서 가격을 높여주게 되면 이러한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화요리집에 가서 짜장면 플러스 탕수육, 또 짜장면 플러스 군만두 이런 세트 메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90년대에 메뉴 엔지니어링을 통한 컨설팅의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스타 메뉴들을 보게 되면 블루베리 팬케이크와 빠니니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타 분면에 속한 메뉴들은 레스토랑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메뉴들입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도 되겠지만 이러한 메뉴들은 다른 레스토랑이 금방 모방해서 따라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지만 이 메뉴들을 유사하게 개선시켜서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블루베리 팬케이크와 빠니니 샌드위치에다가 다른 재료를 넣어서 또 이 유사한 메뉴를 개발하게 되면 약간의 높은 가격을 정해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메뉴에다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고객들은 가격에 대한 저항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새로운 유사 메뉴를 개발해서 약간의 가격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도 메뉴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랜저라고 하는 차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같은 모델을 계속 유지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약간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또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메뉴판 위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메뉴를 올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메뉴판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드리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고객들이 메뉴판을 볼 때 시선이 고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선이 고정되는 부분에다가 이 메뉴를 올리게 되면 고객들이 이 메뉴를 기억하고 주문하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뉴는 이미 고객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 레스토랑에 왔을 때 이 메뉴를 추천하도록 하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레스토랑을 방문했을 때 이 레스토랑에서 잘하는 것이 어떤 메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종사원들이 모두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고객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종사원들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스타 분면에 있는 메뉴인 블루베리 팬케이크와 바니니 샌드위치를 추천하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종사원이 추천한 메뉴를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 도구 분면에 있는 또띠라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띠라 롤은 판매 수량도 낮고 또 이윤도 낮은 이런 메뉴입니다. 보통 판매 수량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메뉴판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쉽게 삭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메뉴만 찾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약제로 변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약제로 변경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식재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했을 때에 좀 더 다른 베네핏을 주어서 고객들이 이 메뉴를 예약하고 나서 또 본인이 이 레스토랑에서 중요한 고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립 스테이크인 퍼즐 분면에 위치한 메뉴입니다. 이 스트립 스테이크는 380개가 판매되었고 만원이 공헌 이익이네요. 그런데 이 스트립 스테이크는 비싸서 고객들이 주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게 되면 조금 더 판매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평균 공헌이익보다 낮은 정도의 공헌이익을 만들면서 판매하는 것은 이 메뉴가 플로우 코스 분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타 메뉴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스트립 스테이크의 메뉴명을 변경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가격을 줄이면서 원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공헌이익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스타 메뉴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퍼즐 분면에 있는 메뉴들이 극히 판매량이 낮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가상의 메뉴와 가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실전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이 외식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식 채널의 오석택이 되었습니다.